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방송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위한 탈북민 단체의 노력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통일부가 최근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BOE의 서면 질문에 국무부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탈북자 주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미국은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진전시키려는 시민사회와 탈북민 주도 비정부 기구를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지지해왔다면서 우리는 정보화된 주민이 영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앞서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5월 북한 주민은 해외 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고위 당 간부 등 특권층에게만 제한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더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등의 대북 방송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러 간 협력을 거듭 비판하면서 두 나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o we've already seen the impact for Ukraine of North Korea supporting that war when it comes to transferring weapons that have shown up on the battlefield,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in Ukraine and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support for that war. 앞서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량을 152mm 포탄 93만 7,500발, 122mm 포탄 18만 7,500발로 추산하고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18대가 러시아에 수출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 인근 숙소 건물 주변에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 수십 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훈련 병력 또는 행사 연습을 위한 주민 동원용 차량의 가능성이 큰데 오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둔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 병력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의 위성사진 모습입니다. 지난달 31일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수십 대의 흰색 버스로 보이는 차량들이 숙소 건물 인근 공터에 정렬해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인 1일에는 차량이 조금 더 늘었는데 한 열에 5대씩 모두 7열로 버스 35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된 버스들은 길이가 약 11m 되는 대형 버스로 탑승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750명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명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이 지역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곳에 갑자기 많은 버스가 집결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주차된 곳이 북한 열병식 훈련 병력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바로 앞이라는 점, 또 과거 열병식이나 행사 개최를 앞두고 이곳에 차량과 자재가 집결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도 관련된 것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을 앞두고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VOA는 열병식 훈련장 병력 수소 인근 공터에 이전에 없던 흰색 장비들이 대거 유입됐으며 이들이 천막 등 열병식 관련 장비나 도구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과거 이 공터에서 학생이나 주민들을 동원해 인공기 모양의 카드 섹션 연습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거나 주민들을 동원해 기념 행사를 위한 예행 연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일 기념 행사를 치러왔던 만수대의사당 앞에서는 행사 준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자 플래닛레스 위성 사진에는 연단위 무대를 장식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물체가 처음 포착된 겁니다. 이 붉은색 무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져 이일에는 완전한 행사용 무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북한이 2022년과 지난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이곳에서 대규모 음악회 등 축하 행사를 개최했던 것과 일치하는 움직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정권 수립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들의 고공 낙하와 전투기 기교 비행, 슈포 발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과 당 군 고위 간부, 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 공연과 기악 연주 등이 포함된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민간 무력 열병식도 개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6개월째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표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러시아의 6개월치 공급분이 공란으로 표시돼 있어 지난 1월분 보고를 끝으로 2월부터 7월까지의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과 2019년 통상 1-2개월 정도 늦게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 4개월 혹은 5개월치를 한꺼번에 보고하다가 이번에는 6개월 동안의 공급량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서 러시아는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고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했던 북한 선수들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 측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IOC에 북한 선수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성 복식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팀, 또 동메달을 따낸 한국팀 선수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남북한 선수들이 나란히 시상대에서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수들이 복귀 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최근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담긴 부정적 평가 보고서가 북한 당국 상부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국 언론에 이들이 최소 2년에서 3년간 형명화 조치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선수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우리는 선수 지원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은 2일 북한 선수들의 처벌 가능성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IOC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 선수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IOC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로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선 안 되며 특히 그들의 행동이 올림픽 운동의 토대인 존중과 우정의 가치를 구현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지지해야 하며 IOC는 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억압적 국가들의 참가를 장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의 셀카를 화합과 스포츠 정신의 상징으로 환영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억압적인 북한 체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파리올림픽 직후 BOA에 리정식, 김금용 등 북한 선수들이 귀국 후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는 한국인 문화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하니까 아예 그 통일에 대한 딱이 트기 전부터 그냥 지금 잘라버리려고 지금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다 타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정은이 사상과는 많이 다르니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짤막하게 전했지만 화제가 된 셀카 사진은 물론 시상식 장면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오는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퇴임을 3주 앞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지속적인 한일 관계 개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일본 석좌는 3일 BOA의 관련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의 유산의 핵심이자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면서 후임 총리에게 이러한 토대 위에 진전을 이어가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도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후임자에게 한일 관계와 미한일 관계 진전을 이어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특히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와 한일 군사협력 복원 정신에 부합하는 합의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한 양국이 대북 억지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5차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던 실무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이번 회의는 미한 양국이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핵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것을 한국과 미국, 북한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부정선거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의 전용기를 압류해 플로리다주로 이동시켰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전용기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항공기는 불법 구매를 통해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했으며 베네수엘라는 이 항공기를 유령 회사를 통해 미국에서 사들여 밀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된 항공기는 다소 팔콘 902X 기종으로 가격은 약 1,3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국 당국이 이 항공기가 몇 달 전부터
정비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도미니카 공화국에 협력을 요청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응하면서 이날 플로리다주로 기체를 가져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고급 차량 등 사치품과 자금 수십억 달러어치가 베네수엘라 정권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불법적인 해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201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정선거 논란 속에 또다시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정치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마두로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온 일부 출구조사,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 선언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명백한 부정선거 징후가 있다면서 투명한 투표 결과 공개를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가 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3일 류젠민 중국 정부 기후변화 사무특사가 포데스타 특사와 만나 기후변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두 나라 간 기후변화 관련 협정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개최됐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포데스타 특사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논의를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가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100%와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캐나다산 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문에서 캐나다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중국 내 카놀라 종자 관련 산업이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중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의 관련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카놀라 종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 전기차와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당시 성명에서 중국은 많은 당사자들의 반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취한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의 오후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 가스 공급 등 양국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몽골 정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1000km가 넘는 소유주 보스토크 가스관의 설계 문서가 마무리됐다면서 러시아 가스의 몽골 통과만이 아니라 몽골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에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인 몽골은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몽골 정부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지만 몽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모스크바 타임스 등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중국 주도의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정상회의에 후렐수후 몽골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